영어에서 무엇인가를 서술할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한 개의 동사로 첫 번째 내용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서술이 필요한 내용은 형용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형용사는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이 일어나는 과정상의 상태를 보여주거나 또는 그 동작이 끝난 이후의 결과적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두 번째 이후의 서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She was tall, elegant, and effortlessly graceful.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하며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품위 있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He was strong, confident, and undeniably charismatic. 그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부정할 수 없이 카리스마가 있었다. The room was dark, silent, and eerily cold. 그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으스스할 정도로 차가웠다.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어차피 형용사가 서술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에 앞서 본 문장과 같이 형용사를 계속 붙여가면서 문장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She is beautiful, her hair blonde and her eyes blue. 그녀가 아름답다. 그녀의 머리는 금발이면서 그녀의 눈은 푸른색인 상태이면서. 영어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칙을 하나만 남기라면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 get 등 일상회화에서 고가 쓰이는 경우 동사가 두 개 쓰이기도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결국 영어에서는 한 개의 동사가 쓰인 이후에 동사를 두 번 쓰지 않기 위해 형용사를 계속 붙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를 두 번 쓰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접속사 없이도 형용사를 계속 붙여나가면서 문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형용사 앞에 명사를 추가하여 사실상 새로운 주어 역할을 하고 형용사가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She is beautiful, her hair blonde and her eyes blue. 이 문장은 일단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머리는 금발이고 눈동자는 파란색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려는데 별도의 접속사 없이 형용사를 써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her hair라는 새로운 주어를 끌어다 쓰면서 블란드라는 형용사를 서술어 역할로 사용하고 다시 her eyes라는 주어를 또 끌어다 내세우고 blue라는 형용사로 서술어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사를 새로운 의미상 주어로 내세우면서 형용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장은 꼭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경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He was at a loss, his thoughts full of the problems. 그는 당황했다. 그의 머리는 그 문제들로 가득한 상태로. 이 문장 역시 두 번의 동사만 쓰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키면서 His thoughts, 라는 새로운 주어를 내세우고 full of the problems. 이러한 형용사구로 서술어 역할을 시키면서 문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이라는 형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어입니다. 그가 당황하는 과정상 어떤 상태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보어에 해당하는데 다만 그 상태가 he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설명하려는 대상인 His thoughts, 라는 새로운 의미상 주어를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동사의 경우에만 이런 방법이 사용되는 걸까요? he closed his eyes, his thoughts a swirling temper of fear and regret. 일반적인 타동사 활용 문장이 완성된 이후 새로운 주어로는 His thoughts, 보어로는 a swirling temper.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 문장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를 보어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은 영문 원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he compound was a Tower of Babel, people from a dozen different countries all speaking their native languages. 그 복합 건물은 바로 바벨탑이었다. 각기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모국어를 말하는 상태였다.
people을 새로운 주어로 내세우면서 그 people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가 현재 분사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동사를 한 번만 써야 하므로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 접속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스피킹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형용사인 보어로 만들어 그냥 붙여버린 문장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수요동사라고 하는 사형식의 문장에서도 형용사를 이어 붙여서 문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She sent the company a telegram reading I got a problem. 그녀는 보냈다. 그 회사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읽히는 상태로 내게 문제가 생겼다. 이 문장을 보면 간접 목적어의 보어를 붙여서 문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gave millions of citizens the right to a fair trial. 그 나라의 정부는 주었다.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권리를, 그 권리는 정당하게 재판받는 것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여기서 To a fair right.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적 의미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치사구가 보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식 문장 또한 얼마든지 뒤에 보어를 붙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Dirty, cute. 등과 같이 이미 만들어진 어떤 형상을 나타내주는 역할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태를 형용사로 만들면 그 단어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용사를 가지고 어떤 장소에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기존의 다른 품사를 이용하여 형용사의 역할을 하도록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어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대신하면서 보어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전치사구, 과거분사, 동사 원형, 현재분사,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영어의 구성 성분 중 이 5가지는 형용사를 대체하면서 보어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형용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학교에 있는 상태, 즉 in the school과 같은 구체적인 상태를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어적 효율성에서 볼 때 이러한 모든 상황을 형용사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몇십 개의 전치사를 이용하여 수많은 상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전치사구의 역할인 것입니다. He is in the school. 그는 있다. 학교 안에 있는 상태로. 전치사구가 정확히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구를 문법상 부사구로 분류하는 입장도 있으나 전치사구를 형용사 역할을 하는 보어로 이해하면서 영어 문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She brought the book on the desk. 이 문장에서 on the desk를 단순한 수식 형용사로 본다면 더 북을 수식하는 것이 되고 책상 위에 있는 책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책상 위에 있는 책을 가져갔다고 해석해야 해서 어색해집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려면 The book which is on the desk. 이렇게 써야 합니다. 만일 on the desk를 부사로 본다면 brought,라는 행위를 수식하여야 하므로 책상 위에서 brought,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되어 해석상으로도 매우 어색합니다. 결국 on the desk를 보어 역할로 본다면 brought,라는 행위의 결과 목적어인 더 북이 on the desk의 상태가 되는 것이 됩니다. She brought the book on the desk. 그녀는 그 책을 가져다 놓았다. 책상 위에 위치하도록. 그녀가 책을 가져다 놓은 동작으로 인해 그 책의 상태가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boy put down a ball on the table. 그 소녀는 공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여기서 on the table을 부사구로 보면 put down이라는 행위를 책상 위에서 했다는 뜻이 되어 이상해집니다.
put down이라는 행위의 결과 공이 책상 위에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전치사구가 부사냐 형용사냐 하는 문제보다는 전치사구를 보어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제 활용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지 생각해 보세요. The boy drank the water. The bottle. 그 소녀는 병에 있는 물을 마셨다. 이런 문장을 보면 보통 고민도 안 하고 이니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병 속에 있는 물이라는 하나의 문구로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병 속에 있는 물이라고 표현하려면 bottled water 또는 a bottle of water라고 쓰면 됩니다. 만약 in the bottle이 부사라면 drank라는 행위를 병 속에서 했다는 말이므로 이상하게 됩니다. in the bottle이 보어라면 물을 마신 행위의 결과로 물의 상태가 병 속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되므로 그렇게 보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미 물은 마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몸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boy drank the water from the bottle. 정답은 from the bottle입니다. 위 문장에서 병 속에 있던 물을 표현하려면 drank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가 바로 from입니다. 원래 어떤 상태로부터 행위 다음의 상태로 변화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그 소년이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함으로써 목적어인 물의 위치 상태가 물병에서 몸 안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을 마셨으므로 몸 안으로 이동한 결과적 상태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 달리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치사구는 어떤 동작의 이전 상태를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치사를 보어로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전치사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에 따른 결과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주어가 행한 동작의 결과, 주어 또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즉 결과적 상태를 주로 표현합니다. 아울러 동작의 이동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동작에 따른 영향이 전달된 이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He grew into his independence. 그는 자랐다. 독립심이 있는 상태로. 그가 자라는 영향이 주어에게 전달된 결과, 주어의 상태가 독립심이 있는 상태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I put the key on the table. 나는 열쇠를 놓았다. 책상 위에 놓이게 된 상태로. 푸시라는 순간적인 동작에 따라 영향이 목적어에 전달된 결과, 목적어인 열쇠의 위치적 상태가 on the table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의 지속성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과정 중의 모습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동사로 표현하는 동작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성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동작이 진행되는 기간이나 모습 또는 변화하는 양태 등을 표현합니다. 즉, 동작에 따른 영향이 전달되는 상태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He is running on the track. 그는 뛰고 있다. 트랙 위에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여 동작의 지속성이 느껴지고 있고, 전치사구는 러닝하는 과정에서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ather is carrying his son on his back. 아버지가 아들을 나르고 있다. 등에 태운 상태로. 동작에서 지속성이 느껴지는 진행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작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목적어인 아들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행형 또는 완료형이 아니더라도 과정상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treated the boy with kindness. 그는 그 소년을 대해 주었다. 친절함이 있는 상태로. with kindness는 트리트 동작의 영향이 소년에게 전달되는 과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ith는 동작이나 행위를 할 때 수반되는 수단과 방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She talked to me with truthfulness. 그녀가 말을 나에게 했다. 그 말 속에는 진실함을 담은 상태로. With truthfulness. 이 전치사구는 영향이 전달되는 과정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She talked to me in a low voice. 그녀가 말을 했다. 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to me는 토크라는 동작의 영향이 전달되는 방향을 의미하고 inner low voice는 영향이 전달되는 과정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he talked to me to a whisper. 그녀는 말을 나에게 했다. 그 말이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상태로. 여기서 to는 어떤 모습에 다가가 그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to a whisper 역시 속삭이는 상태로 영향이 전달되었다는 과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작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동작에서 이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동하기 전의 장소 또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어가 그러한 행위 또는 동작을 하게 된 원인 또는 근거가 되는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from, out of 같은 전치사가 주로 쓰이며 동작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She began to walk away from him. 그녀는 걸어가기 시작하고 멀어져 갔다. 그에게서부터. 원래 그녀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멀어진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로부터 멀어진 것은 walk away를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I took some books out of the library. 나는 책 몇 권을 가져왔다. 그 책의 위치는 도서관 밖으로 변했다. 원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도서관 밖으로 위치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She saved him from drowning. 그녀는 그를 구했다. 그래서 익사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세이브 행위를 하기 전의 상태인 드라우닝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익사하려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려던 것이 세이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문장에서는 세 가지 경우 중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도 더 많고 이렇게 여러 전치사구를 경우에 맞게 동시에 이어 붙여나가는 것이 문장을 길게 만들어가는 핵심 요령이 됩니다. A car accident landed him in the hospital for 3 weeks. 그 차 사고는 그를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그 결과 병원에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의 유효기간은 3주간이었다. In the hospital. 이는 랜드라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아닙니다. 랜드라는 행위의 결과 나타난 목적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or 3 weeks. 이는 랜드의 결과 병원에 있는 상태가 지속된 기간을 표현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 전치사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e has run a small restaurant on the beach for 10 years. 그는 작은 레스토랑을 경영해 왔다. 해안가에서 그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10년이었다. 현재 완료형을 써서 지속성 있는 동작인 has run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run이라는 행위를 하는 과정상의 모습이 on the beach였으며 그 상태가 지속된 시간이 10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보았던 문장입니다. 전치사구를 보어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compound was a Tower of Babel, people from a dozen different countries all speaking their native languages. 전치사구를 보어의 한 종류로 보고 people이라는 새로운 의미상 주어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From a dozen different countries, 두 번째는 all speaking their native languages. 이 두 개의 문구가 서술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as a charismatic man, with a brilliantly incisive mind, physically striking, well above medium height, with a barrel chest and broad shoulder.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다.
엄청나게 뛰어난 판단 능력을 소유하고 신체적으로도 눈에 띄었는데 중간 키 이상의 신장이며 와인통처럼 넓은 가슴과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상태로 위 문장은 전치사구 형용사 전치사구 형태로 보어를 이어나간 형태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전치사구가 형용사와 동일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그냥 보어를 계속 붙여나가면서 문장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전치사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만 형용사로 바라보면 전치사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영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치사구를 보어 역할을 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영어 문장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서를 보면서 자꾸 보어로 인식하고 적용해 보세요. 영어 문장이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전치사구 이외에 보어 역할을 대신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